대방고지에서 백제가 건국되었을까? 백제의 건국 위치 확인. 백제편 제1편 백제의 기원과 건국 위치. 여러분 생각에는 백제는 어떤 경위로 건국되었고 과연 어디에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백제는 고구려 추모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주에 의하여 서울 한강 이남에 건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 결과에 의하면 건국 주체는 맞을 수도 있으나 그 위치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류와 온조 서울 한강 이남 위치는 고려시대 김부식을 비롯한 9명의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본설로 채택하여 제시한 바에 의하여 후대에 이 기록상의 한수라는 강을 서울 한강으로 해석한 것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삼국사기는 중국 사서를 주로 인용하여 따르고 그 이외의 당시까지 전래된 우리나라 고유의 사서를 참고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백제 건국 사실만은 중국 사서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사서 이외의 우리나라 고유 사서를 더 신뢰하여 따른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임의로 채택하였을 수도 있었던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따지는 이유는 나중에 백제 건국 과정 사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제 시조의 출처 문제는 나중에 백제 건국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백제 건국 과정도 삼국사기가 임의로 선택하여 정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백제 시조 출처에 대하여 중국 사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삼국사기가 본설로 채택한 고구려 추모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아닌 부여의 후손인 구태에 의하여 건국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삼국사기는 왜 비류 온조서를 본설로 채택하였을까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상에는 이러한 각각 다른 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설 본설로 채택한 설에는 고구려 추모왕의 아들 비류와 온조 중 온조에 의하여 건국되었고, 이 설 중에 제1설은 우리 사서인 해동고기를 인용한 부여 우태의 아들 비류와 온조 중 비류에 의하여 건국되었으며, 이 설 중에 제2설은 중국 사서 북사와 수서를 인용한 부여 동명의 후손인 구태에 의하여 건국된 것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삼국사기는 본설인 제1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고 다른 사항에 의하여 면밀하게 확인한 바에 의하여 본필자는 이중 백제 시조는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사서인 해동고기를 인용하여 채택한 본설인 고구려 추모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 중 온조에 의하여 건국된 것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살펴볼 건국과정은 이 세 가지 설 모두 건국과정의 각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모두 사실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건국 시조와 관련하여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 설 중 본설 이외의 이 설 중에 제1설인 북부여 헤브루의 서손인 우태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설은 우선 헤브루가 북부여가 아닌 동부여 왕이라는 사실이 어긋나고, 우태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구려 관직명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설 중 본설 이외의 이 설 중에 제 두 번째 설로서 중국 사서 북사와 수서를 인용하였지만 이외의 모든 중국 사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여의 후손인 구태에 의하여 백제가 건국되었다는 설은 구태가 중국 사서상에 자기들이 군현인 현토군에 속하였다가 다시 요동군에 속한 채 이곳을 확보한 공손시 세력과 연합한 유구태 세력을 백제의 건국 시조로 착각하여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을 삼국사기가 백제 시조 출처 중에 이 설로 중에 제 두 번째 설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손시 세력은
서기 200년대 세력으로서 백제 건국 시기인 기원전 시기와 시기상 맞지를 않는데도 이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백제 시조인 구태가 공손도의 사유가 되었다는 같은 내용에 의하여도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이 부여왕 위구태로 기록한 부여는 부여에서 별도로 떨어진 채 중국 계열 9년에 복속한 별도의 세력인 것으로서 중국 사서가 이 부여 세력에 의하여 백제가 탄성한 것으로 착오하여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결국 중국 사서의 전통적인 자기 위주의 기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백제 건국 시조 출처는 삼국사기가 본설로 채택한 고구려 추모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 중 온조에 의한 것이 가장 신빙성 있기에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중국 사서가 한결같이 부여의 후손인 구태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국 사서를 많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온조서를 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백제 건국 과정 및 이에 의한 건국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제는 과연 서울 한강 이남에서 건국한 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서울 한강 이남에 건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 필자의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사항은 모든 사서 기록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반도 및 인근은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제도 한강 이남설에 대해는 이미 본인의 동영상인 천년 논란 종식 백제 왕성 풍납토성 몽촌토성 절대 아니다 편에서 비판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고대 국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모든 역사적 사실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대 국가는 모두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조선의 위치는 분명히 연나라, 연진장성, 갈석산이 있었던 하북성 지역입니다. 이곳에 고조선이 있었고 이곳에서 시작한 부여가 인근에 있었고 이 부여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여 즉 북부여는 분명히 중국 사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이곳 고조선 지역인 하북성의 북쪽인 산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 원래의 부여가 이곳으로 올라가 북부여가 되기 전에 그 밑에 있을 때 이곳에서 출발하여 남쪽인 삼한 땅인 산동성에서 건국된 후 이곳 부여 남쪽인 하북성으로 진출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고구려가 산동성에 있을 때인 고구려 초기에 이곳에서 출발한 백제가 그 남쪽에 건국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이러한 건국과정 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백제 건국과정 기록은 위 백제 시조 출처 기록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여 확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건국설 중 삼국사기가 고구려 추모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 중 결국 온조서를 본서로 채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결국 그 위치도 중간 과정은 생략한 채 이에 의하여만 결과만을 받아들여 우리 역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도 왜곡된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당시 백제의 한반도 중류지방, 지금의 서울지방의 한강 이남지방에 건국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역사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되시는지요? 설사 이미 말씀드린 우리 고대국의 위치가 당연히 시작되는 고조선 및 부여 고구려의 위치와 관계없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사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말입니다. 당시 부여는 북만주 지방 그리고 고구려는 그 남쪽인 한반도 압록강 바로 북쪽인 지금의 길림성 지반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도 사서 기록 중 일부만을 왜곡하여 맞춘 결과입니다. 당시 부여가 있었던 장성의 북쪽인 장성은 이곳에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장성은 하북성과 산서성 경계지방에 그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정한 고구려의 그 남쪽에는 또한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바로 백제가 건국한 서울 한성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여이든 고구려이든 이곳 한반도 북쪽에서 출발한 백제가 한참 밑이 평안도 낙랑군을 지나 다시 멀리 떨어진 한반도 중부 서울에서 건국하였다고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더군다나 백제와 고구려 위치에 대한 사서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당연히 하북선과 산동성에 위치하였으므로 중국 사서는 단독으로 하북선만 기록하든지 아니면 산동성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이중적 내지는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백제는 분명히 도저히 한반도에는 맞지 않게 기록하면서 당연한 하북성 요서 백제만을 기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서 기록은 전부 모두 산동성 위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와 백제가 소해 즉 작은 바다를 두고 남북으로 접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해 즉 작은 바다는 이미 확인하였듯이 중국 사서상의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기록 중 바다는 지금의 개념이 바다가 아니라 내륙의 하천이나 호수, 수로동을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작은 바다인 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제의 북쪽에 있고 고구려의 남쪽에 있어 경계를 하고 있다는 소해는 이 사서 기록에 의하여 폐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폐하는 다른 기록들에 의하여 이 폐하가 바로 폐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서를 비롯한 여러 중국 사서상에 평양성으로 기록한 산동성, 졸본성의 남쪽을 흐르는 폐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고대사에 있어 폐수가 두 개인 것은 이미 방영된 동영상인 천년 논란종식 폐수 논쟁 지금 이 순간부터 스탑 편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백제와 고구려와의 폐하이자 폐수인 소해를 경계로 있었던 사실은 바로 백제 건국 과정 기록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의 건국 기록상의 세 가지 설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중 본설이 아닌 이설 중 제 첫 번째 설상에 비류가 동생인 온주와 무리를 데리고 번넌 폐수와 대수 중 폐수인 것입니다. 이 폐수의 위치는 또한 같이 기록된 대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 이 대수는 바로 고구려 시조 추모왕이 북부해를 탈출할 때 건넌 그 대수인 것으로서 그 같은 대수를 고구려 추모왕과 백제의 비류와 온조가 같이 건넜던 것입니다. 이 대수는 바로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인 폐수의 북쪽에 있었고 이 폐수는 백제가 도읍한 한수의 북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제는 건국시 백제 건국 기록상의 이설 중에 제 첫 번째 설인 대수와 폐수를 건너 본설인 한수와 아래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지는 그 북쪽인 고구려이므로 본설에 의하여 고구려로서 이는 이설 중 제 두 번째 설대로 대방고지에서 출발하여 이설 중 제 첫 번째 설대로 대수를 건너고 다시 폐수를 건너 본설대로 한수 이남에서 건국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각 건국설로 기록한 세 가지 설은 다른 설로서 이 중 한 가지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각 건국 단계를 각설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모두 백제 건국설에 맞는 일부분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결국 세 개의 하천인 대수, 폐수, 한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후 이곳에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역사적 활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관련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확신하는 바로서 연구 결과 명백히 수많은 사실과 함께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는 본인이 외람되게도 사상 최초로 규명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한반도 위치로 설정하고 있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대수인 경우 고구려 시조 추모왕이 건넌 강인 삼국사기상의 엄사수, 일명, 개사수로서 다른 사서에는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중국 사서는 모두 대수라고 기록한 이 강에 대하여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논리나 일본인 학자의 논리를 따라서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같은 강인 이 대수를 백제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백제의 위치에 맞추어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의 논리를 따라 한반도 임진강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 추모왕이 건넌 같은 강이라는 사실과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인 폐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긋나는 논리입니다.
또한 이 대수 다음에 폐수에 대하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비정을 못하거나 통상적인 폐수의 한반도 평양 대동강 비정과는 다르게도 백제의 위치와 같이 건넌 대수의 임진강 위치를 감안하여 그 북쪽의 예성강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은 건국 기록상의 순서대로 폐수와 대수를 건넜다고 하여 폐수가 북쪽으로서 북쪽인 예성강, 대수가 남쪽으로서 임진강으로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살펴본 한수, 폐수, 대수, 삼강에 대한 나중의 기록을 보면 이는 역으로 대수가 북쪽이고 폐수가 남쪽인 것이 확실한 것으로서 이조차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논리는 대수가 고구려 추모왕이 북배를 탈출할 때 건넜던 같은 강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위치 때문에 설정하지 못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의 백제의 활동 기록인 마찬가지의 기록인 이러한 사서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에 의하면 한수 위에 폐수, 대수 위에 대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정은 폐수 바로 위에 고구려에 접해 있고 더군다나 고구려 평양성으로 기록된 졸본성에 있다는 사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폐수, 폐하 위 바로 북쪽에 고구려와 경계로 있다는 기록에 맞지를 않습니다. 당시인 삼국시대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는 한반도에서는 낭낭이 평안도에 있어 같이 폐수나 폐하를 경계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류 강단사학계에 의하여 백제 건국을 설명하면서도 이 중간에 낭낭을 빼고 설명하는 등 허구의 사실에 의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논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백제와 고구려는 한반도에 있지 않았고 백제는 결국 한반도 한강 아래 서울에서 건국하여 도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대수와 폐수 이남이 한수 아래 건국 도읍한 백제의 이 한수는 여러 사서상에 고구려 평양성으로 기록한 졸본성의 위치 및 나중에 나당 연합군에 의한 사비성 공략 위치에 의하여 확인이 됩니다. 하북성 안동도부가 있었던 고구려 요동성인 곳에서 동남쪽 800리의 평양성이자 압록강의 동남쪽 700리의 산동성 신라의 왕성 북쪽 신라 경계의 서남쪽에 있는 옛날 평양성이자 압록강의 동남쪽에 있는 평양성이 바로 중국 사서상의 고구려 평양성이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남평양성이라고 하고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하평양인 이곳의 남쪽에 있는 폐수의 남쪽에 있는 한수는 바로 지금의 황하강인 것입니다. 이곳은 한수 아래에 도읍을 정한 사서 기록과 같이 한수인 황하강 아래인 남쪽에 한산이 있고 이곳 동쪽에 산동성 태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라는 큰 호수인 동평호가 있고 남쪽으로는 넓은 벌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설명하여 반복하듯이 이미 본연이 동영상인 백제 왕성 풍납토성 몽총토성 절대 아니다 천년 논란종식 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한수인 서울의 한강 남쪽에는 한산이라는 산이 없고 그 동쪽에는 큰 산도 없고 서쪽에는 큰 바다인 서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당시 작은 도읍이 설명과는 맞지 않는 사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울의 북성과 남성 상황에 의하면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 시간의 구체적인 백제의 초기 영역 위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우리 고대 국가에 대한 인식을 잠시 내려놓은 채 객관적으로 사서기록과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한반도 위치와 사서기록상의 여러 사항에 대한 한반도 위치에 맞춘 논리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위치가 도저히 한반도가 될 수 없음이 너무나도 확실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사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고대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새로이 역사를 배운다는 심정으로 우리 역사를 재평가하고 이에 의하여 우리 고대사를 다시 편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여러분도 동참하시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바꿈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게 합시다. 앞으로 제가 공지할 예정이지만 여러 새역사 운동이 일어나 발표회, 토론회, 역사 포럼 등이 결성되어 활동함으로써 새역사 바꾸기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공지하는 바에 따라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를 바꾸어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까지 백제 제1편 백제의 건국 위치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인 백제의 초기 영역 위치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